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1살,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 신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절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편. 이 두 사람이 그녀의 등 뒤에서 8개월이나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와 배신, 그리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편의상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은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수진의 가정은 처음부터 부유했던 건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칠평지대에서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가정 형편이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미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였고 고등학교도 함께 다녔습니다. 미희는 항상 수진의 집안 형편을 부러워했지만 수진은 그런 미희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였습니다. 수진의 남편 준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수진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 준호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컴퓨터 수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수진은 준호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진의 가족들은 정말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서울의 50평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예물과 예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진은 자신이 모아둔 5천만 원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에게 투자하는 거야. 나중에 갚아. 준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수진의 배려였습니다. 결혼식 후 준호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낙하산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준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새벽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죠. 시아버지께서도 사위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게 보셨어요. 저도 정말 뿌듯했고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준호가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에 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우연히 준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문자를 발견합니다. 사랑해.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절친 미희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미니홈피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미희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그 시간에 준호는 미희와 함께였습니다. 5박 6일 출장이라더니 왜 6박 7일이라고 하지?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미니홈피의 방명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보다 내가 더 예뻐. 몸매도 더 좋고 너를 더 빨리 만났어야 했어. 나중에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회사도 집도 별장도 다 내 거야.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시작된 불륜은 8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수진은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울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수진은 증거를 더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는 회사에서 정말 출장을 갔지만
기간을 속이고 미희와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미니홈피를 샅샅이 뒤졌고 준호가 야근이나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봤습니다. 회사에는 5박 6일이라고 보고하고 수진에게는 6박 7일이라고 말한 뒤 하루를 미희와 보낸 것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미희의 태도였습니다. 미니홈피에서 미희는 마치 준호의 진짜 아내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여보가 오늘도 늦내 일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야. 곧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글들을 보면서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학교부터 함께한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수지는 모든 증거를 프린트하고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수지는 준호와 미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결혼 전에도 셋이 함께 식사하곤 했으니 자연스러운 초대였죠. 둘이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면서.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는 미희를 보면서 정말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준비한 증거들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데 미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 준호 정말 사랑해. 평생 함께하고 싶어. 미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8개월간의 불륜을 마치 운명적인 사랑인 것처럼 미화하려 했죠.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웃음만. 그날 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는 한 번쯤 바람 필 수 있다.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라.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도 못 낳은 내가 문제 아니냐? 더 기가 막힌 건 준호가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사준 집을 자신이 마련한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니까 내가 짐 싸서 나가라고.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쳐놨으면 됐지. 왜 집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냐고요.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순전히 자기 돈으로 50평 아파트를 샀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 씨가 결혼 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임용고시 준비한다면서 컴퓨터 수리나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에 50평 아파트를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을 더 몰아붙였죠.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했으면서 이제 와서 쫓아내려고 하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고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드님은 결혼할 때 3천만 원 보탰을 뿐이에요. 그것도 제가 5천만 원 줘서 예단한 거고요.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 순간 준호와 미희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내쫓았지만 시어머니가 불렀던 것입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이 집이 내가 산 거 맞지? 이 여자가 자기 아버지가 사줬다고 거짓말하는데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옆에 있던 미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능력 있으셔서 이런 집도 사고 별장도 있잖아요.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제야 수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미희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던 거죠. 정말 가관이네요. 시어머니한테는 효자인 척, 미희한테는 능력자인 척, 저한테는 사랑한다는 척. 연기상이라도 받으셔야겠어요. 수지는 냉소적으로 말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 믿기 싫으시면 등기부등본이라도 떼어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수지는 준호와 미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막상 법원 앞에 섰을 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준호,
비록 배신했지만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만났을 때 왠지 모를 눈물이 흘렀어요. 그가 저를 안아주더군요. 펑펑 울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고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네, 제가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란 게 그렇게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수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미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전화를 받자 미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미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죠.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외치던 미희가 왜 이러는 걸까? 나. 준호 씨랑 그만 만날게. 너희 이혼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왜 갑자기? 어제는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냥.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어.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미안해. 전화 너머로 미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냉정했습니다. 미희야, 너도 참 한심하다.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는데. 수진아, 정말로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남의 남편을 뺏으려 한 것? 아니면 돈 때문에 접근한 것? 둘 다야. 미안해. 수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희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준호랑 정말 끝낼 거야? 응. 끝낼게. 다시는 안 만날게. 하지만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래 갈지 수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안도감이 들었죠. 어쩌면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다음날 온 미희의 전화는 이상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죠.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모텔 이름과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날. 수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간통 현장을 잡겠다고요. 경찰과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준호와 미희가 있었습니다. 놀란 준호, 씩 웃는 미희.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미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물었죠. 미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준호를 만나고 싶었어. 근데 정말 사랑하게 됐어. 내가 이혼 안 한다고 해서 흔들렸지만 준호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불렀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이겼다고. 미희는 수진의 집과 별장이 모두 준호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수진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이혼하고 너한테 모든 걸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어? 미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준호가 날 선택했으니까. 어제 전화로 미안하다고 한 건 잠시 망설였을 뿐이야. 하지만 준호가 날 찾아왔어. 날 사랑한다고, 너와는 끝이라고 했어. 수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법원 앞에서 자신을 안으며 울던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죠. 미희야, 내가 정말 불쌍하다. 거짓말쟁이를 사랑한다니. 무슨 소리야? 준호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사주신 거고 내 명이야. 별장도 마찬가지고 준호는 한 푼도 없어. 이제 직장도 없고. 미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라고? 등기부등본 확인해 볼래? 아니면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래?
미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준호는 능력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근데 간통죄로 둘 다 전과자 될 텐데. 어떤 회사가 받아줄까? 미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기를 부렸죠. 위자료 받을 거야.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위자료? 내가 간통한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위자료를 받아. 오히려 내가 받아야지. 경찰서를 나오면서 수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결심했습니다. 미희 부모님께도 알려야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직장에도 최소한 사람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미희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실을 깨달은 미희와 준호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죠. 수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미희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미희의 부모님은 수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학창 시절 종종 집에 놀러왔던 수진을 기억하고 있었죠. 수진이구나. 오랜만이네. 미인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걔가 친구들이랑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 수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말해야만 했죠.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미희와 제 남편 이야기예요. 처음에 미희의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미희가 내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수진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희와 제 남편이 8개월째 불륜 관계였어요. 어제는 간통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요. 미희의 어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미희가 그럴 리 없어. 아버님,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미희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희가, 정말 미희가 이런 짓을 했다니. 수진아,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나 봐.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희가 선택한 거예요. 미희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못된 것. 남의 가정을 파탄내다니. 당장 불러서. 아버님, 이미 고소했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다만 부모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러 왔어요. 수진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하지만 미희가 계속 일하고 있고 이 일이 알려지면 직장도 잃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미리 아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희의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을 나오면서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희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는데 딸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다니. 그날 저녁 수진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오늘 회사에 나오지 않았더구나. 네,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아버지께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죠. 그래. 알겠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해라. 아빠는 내 편이야. 아빠, 혈압 때문에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단다. 그리고 수진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당당하게 살아. 많은 분들이 왜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친구였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제 감정을 농락하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당당하게 어디선가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수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간통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수진의 소유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결혼할 때 들인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그 돈도 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한때는 남편이었고 제가 먼저 5천만 원을 줬었으니까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준호와 미희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사회적 평판은 회복하기 어려웠죠. 어느 날 수진은 미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준호와도 헤어졌어. 그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만 하더라.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수진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죠.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 상처가 먼저 아물어야 하니까요. 수진은 여전히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수진을 지지해 주었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죠. 가끔 결혼에 실패한 여자라는 시선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전 실패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난 것뿐이죠. 주말이면 수진은 부모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은 후부터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넌 우리 딸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그 말씀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이야기죠. 누군가는 제게 물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전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용기를 낼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건 그 배신을 알면서도 참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제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고 그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하지만 자존감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자신을 지키세요.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